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중간사 편. 자, 저희가 중간사 역사 핵심 인물 알렉산더에 대해서 총 6개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페르시아호를 침몰시킨 최종전 가우가멜라 전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종결편으로 이제 알렉산더의 어떤 군사 전략, 그리고 그의 야망, 그리고 그가 꿈꾸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는 겨우 30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페르시아 원정은 누가 봐도 계산이 서지 않는 무모한 도전이었죠. 하지만 승리의 여신은 매번 알렉산더를 향해서 웃었습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와 3번, 인도와 1번, 총 4번의 전투를 치릅니다. 물론 사전 전승이었죠. 고작 한 달치 군량미를 갖고 떠난 동방원정은 11년간 이어졌고 22세의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넌 알렉산더도 어느덧 32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정복왕은 요절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제국의 창건자는 되었지만 경영자는 되지 못했죠. 만약 그가 좀 더 오래 살았다면 어떤 경영자가 되었을까요? 알렉산더의 전략, 야망, 그리고 그가 꿈꾸었던 세상은 어땠을까?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모자이크 한번 보실까요? 로마의 폼페이에서 발굴된 가로 6m의 모자이크인데 여기는 폐색이 짙자 달아나는 다리우스 3세를 맹렬히 추격하는 알렉산더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를 이수스 평원에서 있었던 그 역사의 현장으로 안내하는 듯하죠. 왼쪽에 말을 타고 눈을 부릅뜬 청년이 알렉산더고 여기에 있죠. 알렉산더. 그리고 오른쪽에 전차를 탄 하지만 당혹스러운 표정의 인물이 다리우스 3세입니다. 다리우스 3세 보이죠? 그런데 알렉산더의 모습이 다소 충격적이네요. 머리에 투구를 쓰지 않은 것도 그렇고 곱상한 꽃미남 외모의 헤어스타일은 명동의 미용실에서 막 스타일링을 받고 나온 청년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알렉산더는 사색가에다 곱상한 외모를 가졌지만 전투에만 나서면 야수로 돌변해 맹렬하게 싸웠다고 합니다. 서양에선 정복자, 군사전략가, 대왕 하면 자동적으로 알렉산더를 떠올립니다. 한니발, 스키피오,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등 수많은 영웅들의 롤모델이 알렉산더였죠. 정복자 하면 서양에선 알렉산더, 동양에선 칭기스칸이죠. 둘 다 위대한 정복자였지만 그 출발선을 비교하면 가히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알렉산더가 재벌 2세였다면 칭기스칸은 완전 빈털터리 자수성가형이죠. 단적인 예로 칭기스칸이 문맹이었던 데 반해 알렉산더는 최고 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1:1 과외 선생이었죠. 완전 엄친아의 원조격입니다. 게다가 알렉산더에겐 부왕 필립 2세가 인생의 훌륭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고 늘 내전으로 시끄럽던 그리스 세계를 통일하고 당대 최강 군대인 팔랑크스를 남겨놓았죠. 이로 인해 알렉산더의 정복 사업은 최소 20년이 세이브됩니다. 알렉산더는 분명 영웅이지만 영웅 심리의 끝판왕이기도 합니다. 알렉산더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입니다.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 페르시아령 소아시아 땅에 들어간 알렉산더가 제일 먼저 한 것도 아킬레우스의 흔적을 찾아 트로이를 방문하는 거였죠. 물론 이건 어린 시절 엄마가 준 책 호머의 일리아드 영향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아킬레우스는 알렉산더의 롤모델이 된 거죠.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나도 아킬레우스 같은 영웅으로 살리라. 페르시아 원정 중에도 알렉산더 머리맡에는 일리아드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부모님이 놀이 친구로 붙여준 헤파이스티온과 완전 단짝 친구가 됩니다. 알렉산더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죠. 나는 아킬레우스고 너는 파트로클로스다. 일리아드에 나오는 단짝 친구인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를 인용한 건데
성경으로 말하면 다윗과 요나단쯤 되겠네요. 많은 역사가들로부터 전술의 천재로 불리는 필립 2세이지만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비교하면 필립 2세의 천재성도 평범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역사상 최초로 대왕 칭호를 받은 알렉산더가 자기보다 10배 가까운 페르시아 대군을 그것도 2번씩이나 격퇴했기 때문이죠. 필립 2세의 천재성을 무색하게 한 건 알렉산더의 승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2번의 전투에서 페르시아 전사자가 10만 명을 헤아린 반면 알렉산더 손실은 불과 200명 내지 300명에 불과했죠. 혹시 역사가들이 실수로 공을 한두 개 빼먹은 게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죠. 상상 그 이상의 대승을 거둔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알렉산더 승리의 비결로 만용에 가까운 용기를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늘 선봉에서 보여준 알렉산더의 용기가 승패의 결정적 요인이었죠. 하지만 이것 말고도 알렉산더가 치른 모든 전투에는 일관된 전술이 있었습니다. 결코 무대뽀로 머리만 들이밀고 보는 만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일명 망치와 모루 전술. 사진 한번 볼까요? 자, 망치는 못을 치는 연장이고 모루는 쇠를 올려놓는 받침대입니다. 이 작전은 중앙의 보병이 받침대로 버티면서 적군을 고정시키고 일종의 모루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끄는 기병이 망치가 되어 내리치는 전술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적장을 직접 타격하는 것. 적장과 주변의 주력군만 날려버리면 나머지는 알아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리우스 3세는 이 전술에 번번이 날아갔습니다. 매번 자신을 향해 돌격하는 알렉산더를 보고 혼비백산에 도망치기 바빴고 그런 왕을 보고 페르시아군은 순식간에 붕괴됐죠. 알렉산더는 전략을 짜고 논하는 걸 무척 즐겼다고 합니다. 어떤 유희나 여색보다 전술을 짜는 걸 좋아했는데 한번 시작하면 밤새는 줄도 몰랐습니다. 중요 전투를 앞두곤 몇 날 며칠 밤을 새고도 실전에선 펄펄 날아다녔다고 하니 전쟁을 마치 게임처럼 즐긴 듯한 느낌도 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1:1 과외를 받은 알렉산더는 그리스 문명을 야만족에게 전해야 한다는 소명감에 불탑니다. 그리고 이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원정을 감행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죠. 마치 기독교인이 복음의 열정에 불타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가는 것과 흡사합니다. 알렉산더가 스승의 가르침 중 유일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건 야만인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스승은 그리스인을 제외한 인류는 야만인이고 야만인은 동물처럼 대하라고 가르쳤죠. 하지만 알렉산더는 야만인도 똑같은 인간이고 온 인류가 최고의 문명인 그리스 문명을 누리면서 공존, 공영하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의 비전은 정복전쟁을 통해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는 분명 역사에 등장했던 여느 정복자들과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칭기스칸의 군대가 휩쓸고 간 곳에 시체가 산처럼 쌓여 죽은 사람을 위해 울어줄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인간 백정으로 불린 티무르가 지나간 곳엔 풀도 나지 않았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알렉산더는 달랐습니다. 포로가 된 다리우스 3세의 아내와 모후를 겁탈하지 않고 황족으로서 깍듯이 예우를 다합니다. 나중엔 수사의 왕궁에서 계속 살도록 조치하죠. 알렉산더는 패자인 페르시아인들을 지방장관으로 그대로 위임했고 정복을 마치고 수사로 귀환해서는 마케도니아 장병과 페르시아 여인의 대규모 합동 결혼식을 주선합니다. 자신도 박트리아 공주인 록산나와 결혼하죠. 알렉산더는 이렇게 민족 융합, 인류 공영의 꿈을 꿨지만 갑작스런 죽음으로 꿈을 이루진 못합니다. 알렉산더의 통치 철학은 시대를 너무 앞서갔기에 부하들의 불만을 초래합니다. 이로 인해 원정 도중 몇 차례 암살이 모의되기도 하죠. 바벨론 도착 후 급사한 알렉산더의 죽음을 놓고 말라리아 감염이라고도 하지만 암살의 냄새에도 모락모락 나기도 합니다. 호사가들은 알렉산더가 만약 동쪽 페르시아 말고 서쪽 로마로 창끝을 겨눴다면
이후 세계사가 어떻게 전개됐을까 가정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로마 제국은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알렉산더의 페르시아 원정 당시 로마는 산악민족인 삼리움족과 혈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차근차근 국력을 키우고 있었지만 필립 2세 때 국운이 상승하고 알렉산더 때 정점을 찍은 마케도니아 군대를 만났다면 박살, 그것도 개박살 났을 거라는데 많은 역사가들이 동의합니다. 물론 리비우스처럼 로마의 승리를 예측하는 소수도 있긴 하죠. 하지만 알렉산더는 결코 페르시아가 아닌 다른 곳으론 진격하지 않았을 겁니다. 영웅이자 영웅 심리에 쩔었던 알렉산더는 세계 최강을 꺾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르길 원했죠. 당시 최강은 페르시아였고 그렇다면 그의 창끝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페르시아였죠. 물론 당시 최강이 로마였다면 당연히 서쪽으로 갔을 겁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알렉산더의 창끝 방향이 절대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8장 5절에서 7절인데요.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두 뿔 가진 순양에게로 달려가더니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서쪽에서 온 순염소가 알렉산더고 두 뿔 달린 순양은 다리우스 3세를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사의 핵심 인물인 알렉산더에 대해서 총 6번의 영상을 통해서 그의 삶부터 죽음까지, 그리고 그의 통치 철학, 그리고 전략, 그가 꿈꿨던 세상까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